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4,989명, 카나가와 1,807명, 사이타마 1,528명, 치바 1,038명, 오사카 1,654명, 홋카이도 480명, 오키나와 73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8,8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8만 9,54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9만 26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6명, 치바와 오사카에서 각각 4명, 카나가와에서 2명 등 총 2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35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372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0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77,774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98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4,98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25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73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521명으로 전체의 약 52%, 40대에서 50대는 총 1,492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1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69명, 시설 내 감염이 8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6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1명 증가한 218명, 입원 환자는 1명 증가한 3,66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3,970명, 누적 사망자 수는 2,32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열린 도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심각한 말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制御不能な状況であります。災害レベルで感染が猛威を振るう非常事態であります。救うべき命が守れなくなります。救急医療や予定手術等の通常医療も含めて、医療提供体制が深刻な機能不全に陥っている。もはや災害時と同様に、自分の身は自分で守る。 회의에서는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감염자 수가 1개월 만에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청중년층의 중증 환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ちょっと風邪ひいたかなと思ってお家で休んでるうちに、急に悪くなってですね、誰も知らないところで、助けが得られないですとか、すぐに例えば受け入れ先が見つ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と、そういうことが現実に今起こっている。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4,989명이며 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자택 요양자도 2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올림픽 경기장의 주변이나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점을 들며 야외라도 밀집하면 감염 리스크가 높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염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도쿄뿐만이 아닙니다. 신규 감염자는 20개 부현에서 사상 최다였으며 이날 전국의 감염자 수는 18,88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키나와현의 신규 감염자도 732명으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본섬 내 병상은 거의 다 차며 외래 진료와 예정되어 있던 입원을 중지하는 병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大変悲しいお知らせ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県内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た方で自宅で待機されていた方がお亡くなりに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나하시에서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40대 남성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4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6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마키 지사는 이날 육상자위대에 재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방위성은 간호관 5명을 입원 대기소에 파견하여 입원처를 바로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대응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가 재해 수준이라고 한 상태에 구급 현장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민간 구급대를 운영하는 한 회사는 지금까지 입원처를 이동하거나 통원 등 긴급성이 낮은 환자를 이송하였지만 지금은 코로나 환자의 이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体調はどうですか？歩いてきて 도내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93%로 이날 입원이 결정되며 보건소가 의뢰한 이 민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自宅の療養ってのは長かったんですか？今日で多分4日ぐらい。
8日ぐらい。保健所からはい。やっと今日連絡が来て、はい。フォローアップセンターはい。に2回ぐらい連絡したんですけど、はい。全然なんか保健所からの連絡を待っ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そうこうしてるうちにパルスオキシメーターのはい。値が95以下うんが最近ずっと続いてえいるので、熱が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がはい。ずっと続いてて、 이송이 끝나면 바로 소독을 합니다. 이 민간 구급대에는 세대의 구급차가 있지만 지금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코로나 환자 이송 요청이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患者数っていうのはどんどん増えてますし、搬送の依頼も増えているので、これがどこまで行くのか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こちらの、マンパワーが足りなかったりとか、車の台数も限りがあるので、すべての方に対応ができないっていうのはもどかしいですし、問題点かなとも思います。 수용할 병원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何名かやはり断らざるを得ないような状況で、最近ではですね、救急車の中で2時間、3時間、どうしても収容先が見つからないというような患者さんも非常に多く、 치바대학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병상 10개 중 9개가 차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병상이 좀처럼 비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인 에크모를 달 정도로 중증이었던 이 환자는 매일 1시간가량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이 되면 거의 누워있는 상황이 지속되므로 바로 일상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고 퇴원까지 1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大きな課題は後方支援。つまり我々の病床で見なければいけない急性期の管理が過ぎた人をいかに、院内でもそうですし、院外でもそうですし、速やかに引き受けてくれるところが必要。 이러한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것도 병상 부족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의약품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할 때 투여하는 진통제의 공급도 제한되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송되어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これ以上、患者さんが増えるとですね、本当に救える命が救えなくなるというのが、本当に目の前、現実の問題として起こっている。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도쿄와 오사카 등에 있는 대학병원의 40%가 중환자실의 수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국가로부터의 백신 공급이 멈춰 있다라며 도쿄 도내의 지자체장들도 긴급 재연을 실시하였습니다. 接種体制を、一生懸命整えた、矢先にですね、急にワクチンが減りまして、早く打ちたくても打てないと。国とか東京都が大規模接種会場をやってる意味っていうのは、もうほとんど薄れ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で、そこに貴重な医療のマンパワーを投入しているよりも、やっぱり臨床に投入していくべき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それから例えば自宅死を回避するということに最大限今力を注がなきゃならない。 감염 확대는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줄지 않는 사람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 중에 도내 번화가의 사람의 움직임은 20%까지 줄어들었지만 세 번째 긴급사태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둔해졌습니다. 今までよりも強い対策について提言をしますので、このまま放っておくと自宅での療養者がもっと増えて、自宅でのいろいろな不幸な出来事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ことはある程度予想される。 급격한 감염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 분과회가 긴급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제언에서는 2주간 동안 사람의 이동을 선언 전인 지난달 초보다 절반으로 줄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混雑したような場所に行く機会をなるべく5割、いろんな5割と1日4回行くんなら2回にする、週4回行くんなら2回にしてくれ、というようなことを意識してやっていただきたい。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마친 도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인사에 선 IOC의 바흐 위원장은 개막전인 지난달 히로시마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당일에는 경계태세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진입 규제 등을 경비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경비 비용의 지불을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가 부상하며 시민들로부터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개막 전인 7월 16일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히로시마시의 평화기념공원을 찾은 IOC의 바흐 위원장은 위령비에 꽃을 바치며 묵념을 하였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하시모토 세이코 회장도 동행하였으며 원폭 피해자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흐 위원장의 주변에는 항상 경비에 임하는 경호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할 때에도 경비원에게 애워싸이며 엄중한 경비태세를 보였습니다. 이 히로시마 방문에 반대하는 단체가 모이는 등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 시민의 공원 출입을 약 3시간에 걸쳐 막은 규제에는 경찰만이 아닌 민간 경비회사에도 경비를 위탁하였습니다. 그 위탁 비용은 379만엔. 이 비용에 대해 IOC는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회 조직위원회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가 협의한 결과 379만엔은 현과 시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만 부담한다는 결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来てほしいって言ったわけじゃないからこっちでお金を払う必要性はないと思う。絶対嫌だよね。勝手に来て勝手に挨拶してっていう感じなんで、なんで広島がこの人の費用を負担する必要があるのかなってちょっと疑問に思ってます。日本はなんか IOC の言いなりになってるような気が。 찬반의 목소리가 있던 가운데 히로시마 방문에 히로시마현은 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지출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의원의 오오시마 타다모리 의장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오시마 씨는 아오모리 2구에서 선출되었으며 74세입니다. 가을까지 치러질 중의원 의원 선거에 대해 젊은 힘을 결집해 극복하면 좋겠다라며 출마하지 않을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오오시마 씨는 1983년 첫 당선하였으며 자민당 간사장과 부총재를 역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중의원 의장에 취임하며 역대 최장의 재직 일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오오시마 씨는 여야 합의 형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일항에 대한 퇴위 특례법 성립 등에 대해 힘을 쏟았습니다. 중의원 선거가 임박하자 자민당 원로 의원들의 은퇴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간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 물가지수의 7월 속보치는 전년 같은 달을 5개월 연속 웃돌며 약 13년 만에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기업 물가지수의 지난달 속보치는 2015년의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105.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웃돌았습니다. 이는 5개월 연속 상승으로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유가 상승이며 해외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석유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의 생산을 줄이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 등으로 국제적 지표로 삼고 있는 뉴욕 원유 시장의 선물 가격은 7월에도 높은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 석탄 제품 외에도 전력, 도시가스 및 철강 등에서 폭넓게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건설 수요 고조 등으로 목재 및 목제품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향후 전망에 대해 유가 상승 페이스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왔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경기의 장래는 불투명하고 기업 물가 동향은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도쿄 도심 사무실의 공실률은 6%가량으로 17개월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사무실 중개기업 미키 상사는 치오다구 및 미나토구 등 도쿄 도심 5개 구에 있는 바닥 면적이 100평 이상의 사무실 빌딩을 대상으로 매달 공실률과 임대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공실률은 6.28%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이는 17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조사회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계기로 텔레워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도 기업의 사무실 집약을 위해 도심에서의 사무실 해약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